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태극기 의병 동지 여러분,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 휴가 갔다 오셨어요? 아니, 휴가는 안 간다 그러고 가는 게 휴가랍니다. 오늘 좀 부드럽게 시작하죠. 날씨도 덥고. 정말 지난 한 열흘간 정신 없었죠.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될지 아마 정신이 아주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이 중요한 시기에 저 문재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자, 지난주에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와서 청와대에 들어왔는데 문재인이 부산 내려가서 거북선 횟집에서 회 먹었대요. 아니, 거북선 횟집에 가면 이순신 장군이 갑자기 나타납니까?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2박 3일 휴가 보낸 사람이 갑자기 이번 주죠. 그러니까 그때는 다음 주 휴가 안 간다고 그랬다고. 그 제주도는 휴가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번 주 들어와서 휴가 안 간다고 선언한 문재인이가 대통령 전용 별장인 진해 앞바다 저도 갔잖아요. 그 대통령 전용 별장인데 거기 가는 거 휴가 아니에요? 아, 이 사람 도대체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는데, 자, 일주일 사이에 북한이 미사일을 3번이나 쐈습니다. 작년 판문점 회담 때 정은이, 재인이가 약속을 했죠. 앞으로는 새벽 잠을 깨운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근데 이번 주에 일주일 사이에 미사일을 새벽마다 3번을 쐈는데, 그래, NSC 국가안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문재인이 참석 안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는 문재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청와대, 왜 NSC 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느냐? 청와대 답변이 이렇습니다. 문재인이는 지금 평화를 입으로 떠들고 있는데 어떻게 전쟁 회의를 할 수가 있느냐? 또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더 솔직한 걸 겁니다. 김정은이를 다시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NSC 회의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 문재인이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은 눈에도 없어요. 그저 김정은이한테 어떻게 하면 잘 보이느냐만 생각하고 있는 이 잡종들입니다. 이게 바로 이른바 토착 빨갱이들입니다. 자, 앞서 일본과의 갈등을 많은 분들이 얘기했는데 제가 또 좀 다른 시각에서 한 말씀 드렸죠. 자, 우리는 깨어난 자유시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어제 일본이 한 조치는 전략물자 제3국에 넘어가서 무기가 되거나 화학무기가 되는 이러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는 어느 나라든지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수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우방국, 믿을 수 있는 선진 국가들에게는 그 심사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특별 우대 조치를 취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27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빼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차로 3가지 화공약품을 수출 규제한 이유 중에 그 에칭가스라는 불화수소가 핵무기 우라늄 농축 그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원료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베 수상이 직접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상당량의 한국에서 수입해간 불화수소가 제3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의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명해 주면은 즉각 1차 규제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산자부가 나서고 관세청이 나서서 그 에칭가스 수입한 업체 수입 목록을 뒤지고 사용처를 해서 그 해명하면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호미로 막을 걸 뭐 가래로 못 막는다. 이제 그런 짓거리를 하지 않고 불매운동을 한다니 반일선동을 하는 바람에 이제는 불도저를 갖고 와도 못 막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전략물자 수출 제한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대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나라는 포괄적 수출 허가 국가라 그래서 우리도 29개 나라에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적용했습니다. 중국, 대만도 해당이 안 됩니다. 심지어 싱가포르도 C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베가 그래도 신경 써서 제외는 했지만 우리는 B급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측 주장은 이건 무역 보복도 아니고 수출 금지도 아니고 전략물자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조처다. 이것이 일본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런데 어제 그 대응책을 논의한다는 국무회의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자, 국무회의를 생방송으로 중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문재인이는 사실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게 아니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일본이 보복 조치는 부당하다. 우리는 앞으로 모든 일은 일본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일본에 맞서 싸우겠다. 일본을 이긴다 반드시. 아니 대응책을 논의하고 외교 대책을 논의하고 해야 될 국무회의가 아니라 사실상 일본 놈은 나쁜 놈, 지금부터 항일 독립투쟁에 나서자는 대국민 항일 선전포고장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자, 일본과 싸우자, 이기자. 우리는 지금 임진왜란이 재발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일본 식민지 국가로 남아있습니까? 관제 애국주의를 동원하고 관제 반일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맥혀들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일본에 대해서는 좋으면서도 또 서운한 여러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북 좌파들은 그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려 가지고 그냥 일본에 대해서 싸우자, 일본과 맞서자.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일본이 우리의 주적입니까? 싸워야 될 적군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북한입니다. 북한! 자, 맞대응을 한다는데 맞대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기소미아라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이것을 파기하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누가 만들었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몰려있는 그 상황, 16년 12월 달에 어렵게 일본과 맺은 협정입니다. 자, 북한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건데 북한에 대한 정보 누가 많습니까? 일본이 많습니까? 우리가 많습니까? 그거 폐기하면은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는 정찰기 하나 없잖아요. 자, 맞대응할 게 없습니다. 자, 일본은 대한민국의 주요 제조업을 아주 그냥 망가뜨릴 수 있는 급소를 잡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 경제를 때릴 만한 그런 한 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초 부문이 약하고 우리는 응용기술이 발달돼서 국제적인 분업체계에서 우리는 일본, 미국, 중국 등등에서 부속품을 사와가지고 조립을 해서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최종 단계의 응용 기술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 강국이 됐는데 우리는 일본을 한 방에 거꾸로 때릴 그런 결정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미국과 중국이 지금 무역 갈등을 2년째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보셨잖아요. 시진핑이가 지금 트럼프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질 수 없는 싸움을 이자들이 왜 걸고 났습니까? 간단히 두 가지. 첫째, 친북, 친중 이 노선을 계속 가기 위해서입니다. 친중, 친북을 하기 위해서 가장 미운 털이 박힌 게 바로 한미일 삼각동맹체제인데 우리는 바로 이 삼각동맹체제에서 지난 50년간 경제 성장, 경제 강국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얘들의 속셈은 반미를 하고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그리고 연방제로 가고 싶은데
반미를 바로 못 가니까 지금 반일부터 시작해서 반일, 반미 이렇게 가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 감정을 건드려 가지고 완전히 우리 지금 국문을 분열시키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따르면 따른 대로, 따르지 않으면 안 따른 대로 대깨문이라고 있죠.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지지하겠다는 그런 대깨문들하고 관제 언론을 동원해서 친일 반일 이 프레임으로 걸고 가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완전히 그냥 반일 선동 죽창 들고 싸우자는 거로 끌고 가겠다. 이게 바로 내년 선거 치르는데도 유리하다는 아예 민주당 비밀 문서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일본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친일 반일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3의 길이 있습니다. 일본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1이 있습니다. 일본을 써먹어야 됩니다. 일본 기술을 써먹고 일본 자본을 가져와서 우리가 투자해야 됩니다. 용일 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는 우호 동맹을 맺는 우일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65년에 결단을 내려서 한일 협정을 맺었던 그 동기가 바로 일본을 써먹고 일본을 우호 동맹을 맺어서 일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자, 앞으로 전개에 따라서 일본이 금융 어떤 조치를 취하면 어떤 전문가들은 제2의 IMF 아니다, IMF보다도 더 심각한 경제 쓰나미가 올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본에 어제 규제 조치 발효되는 날이 이달 28일입니다. 25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25일은 짧다면 짧지만은 잘 활용하고 슬기롭게 대처하고 산업적으로 대처하고 외교로 잘 대처하면은 이 난국을 풀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이 좌파 정부 완전히 외눈배기 황소 고집에 쏘가지가 좁아 터져서 죽창 들고 싸우자는 겁니다. 이 길은 여러분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길, 망국으로 끌고 가는 길입니다. 문재인이 끌어내셔야 합니다. 8.15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를 본받읍시다. 100만 명이요, 서울역으로, 시청광장으로, 광화문으로 나와라. 감사합니다.